치유 세미나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부학적인 생리 기능과 병리 형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기 계통입니다. 소화기는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찌꺼기를 항문을 통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기관을 바로 소화기 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강에서 시작하여 인두, 식도, 위, 장을 통하여 항문에 이르는 약 8m의 소화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소화기는 기계적인 작용과 화학적인 작용을 합니다. 기계적인 작용은 입에서 씹는 저작과 위장근의 운동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섞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화학적인 작용은 타액, 유액, 담즙, 치액, 장액 등의 효화효소에 의하여 음식물은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간단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화학작용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모든 물질은 기계적인 작용과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변화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소화기의 화학작용은 자동차 엔진에 시동기가 들어가는 연소가 되어가는 전동이 되지,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소화작용을 통해 음식 필요한 영양소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아무리 고칼로리, 고단백질 음식이라도 소화되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보다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소화, 흡수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철소와 비교하면 아무리 좋은 철광석이라도 용광로에 잘 녹여서 분쇄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좋은 쇠가 만들어지듯이 인체에서도 소화기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쇠의 품질이 용광로에서 결정되듯이 사람의 건강한 기본도 유와 장의 기능에 좌우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장과 십위장 그리고 소장과 대장으로 이어지는 그 계통을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하루에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가 됩니다. 이 침 타액을 통해 푸티알린이라는 효소가 나와 음식물의 전당을 메가당으로 분해하죠. 밥을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메가당 때문입니다. 식도를 통해 위에 들어간 음식물은 윗속에 엉망진창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들어간 순번으로 질서있게 1층, 2층, 3층, 층을 이루어 겹칩니다. 위에 중요한 임무인 음식물과 위액을 골고루 섞는 일은 음식물이 유문 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시작이 되죠. 단 고용물이 위에 차 있을 경우에는 위아래 벽을 따라 한 발 먼저 장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의 하나는 위액을 분비하고 단백질을 소화하며 위액에 함유된 염산의 살균력에 의해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위액 속에 염산은 굉장히 진하여 보통 한 0.4%에서 0.5% 정도인데 고추나 겨자 등의 자극성 식품, 즉 향신료의 어느 것보다도 강한 자극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위의 내면은 놀라울 만치 저항력이 강한 점액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점액으로 완전히 덮어 있는 한 위벽은 위액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자극성 음식물을 먹어도 잘 견디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점액의 방어 진전에 파탄이 생기면 위액 스스로 위를 소화하게 되어 위궤양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일단 궤양이 발생하면 사소한 자극으로도 강렬한 동통을 일으키는 등의 격렬한 반응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위는 결국 축 늘어난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맨 안쪽의 점막층과 바깥쪽의 장막 사이에 있는 3층의 근육층에는 일정한 긴장이 있고 10초, 20초의 간격을 두고 연동이라는 수축의 파도가 위체부에서 위문 쪽으로 물결을 주고 있습니다. 연동이란 위장의 내용물을 아래쪽으로 향해 흩어가는 움직임을 연동작용이라고 합니다. 소장의 가장 윗부분은 여러분이 아는다시피 12장입니다. 주먹 셋을 나란히 한 길이가 된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S자 모양을 한 12장의 꼭 중간쯤 부위에 간장으로부터는 단즙과 췌장으로부터는 체액이 들어가는 간이 이렇게 뚫려 있죠. 위 하부의 출근 문직인 유문이 적당한 간격으로 위의 내용물을 12장에 보내면 이 관에서 강력한 소화의 결로가 들어와 여기서 혼합이 됩니다. 12장에 계속되는 공장은 해부 때 보면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고 비우는 일이 많으므로 이렇게 공장 12장이라는 이름이
펼쳐졌습니다. 공장에 연속되는 해장은 그 이름처럼 꾸불꾸불합니다. 공장에서 거의 소화 과정은 완결되고 회장은 주로 소화시킨 것을 흡수하는 일을 하죠. 공장과 회장은 장각막이라는 부채 모양으로 퍼지는 보자기 같은 것에 가장자리에 붙어 있어서 복벽을 열면 밖으로 줄줄 넘쳐나옵니다. 창자를 움직이는 신경이나 빨아들인 영양분을 간장으로 나르는 혈관, 창제의 영양을 관장하는 동맥은 모두 이 장각막이라는 보자기 속에 배관되어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은 우하복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수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결장판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대장 속의 압력이 높아져도 대장 내용물이 소장으로 거꾸로 역류하지 않죠. 긴 창자 속을 통과하여 음식물을 순서적으로 항문 쪽에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장의 정막과 장막 사이에 껴있는 근육층의 작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복 시에 꿀꿀 소리를 내는 내장의 근육층을 가공하면 바이올린이나 첼로, 하프 등의 현에 되어 현미한 소리를 내기도 됩니다. 전체 장의 굽이는 99굽이라서 음식물을 흡수하고 마지막 내보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집안에도 하수가 중요하듯이 항문은 하수구의 마지막 문이죠. 변비는 하수구가 막힌 경우와 비유해서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집안으로 올라오듯이 장을 타고 위까지 가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일하지 못하는 장은 지구상 모든 질병의 90% 이상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배설물이 우리 몸속에 너무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 창자를 위해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작은 장에서 온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질은 다르지만 소화기 질환 중 무서운 질환이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단하고 물기가 적은 변을 보는 것을 말하죠.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연한 변을 배출하나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3번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비는 두 가지입니다. 무력성 변비와 경영성 변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소화되기 쉬운 음식만 먹어 장에서 흡수가 잘 되고 찌꺼기도 없어서 경관을 자극하는 힘이 부족할 때, 운동 부족일 때, 변을 참는 습관이 있을 때 일어나고 미주신경의 흥분이 약할 때도 무력성 변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변비증의 대부분은 바로 이 무력성 변비에 속하며 특히 칼슘 부족인 사람에게는 변비가 나타나므로 음식물 중 칼슘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요. 자연식물은 미역, 다시마, 김, 조개 등이 칼슘이 많은 좋은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경영성 변비로는 신경과민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수가 많고 미주신경의 흥분성이 강하여 운동에 장애를 일으킬 때 가져오게 됩니다. 변은 연필을 자른 모양으로 가늘게 되거나 염소나 토끼똥처럼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또 왼쪽 하복부의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경영성 변비입니다. 우리가 무력성 변비는 고통스러운 증세가 거의 없으나 경영성 변비는 두통, 현기증, 불면증,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므로 이 두 가지 변비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변비를 옛날에는 간암병, 즉 부족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변비는 피 부족, 잠 부족, 운동 부족, 섬유질 부족, 수분 부족의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가난한 병, 부족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산후에 거의 변비가 오며 운동이 부족하여 비만이 된 사람이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죠. 왜 변비를 부족병, 가난한 병이라고 하는가? 우리 속담에 심히 가난한 경우를 보면 항문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떻든 변비가 오면 항문이 찢어지게 되고 후에는 치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비를 막으려면 5가지 부족이 오지 않도록 식생활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5가지의 부족이 뭐냐? 피 부족, 잠 부족, 운동 부족, 섬유질 부족, 수면 부족입니다. 변비는 인산식품과 육류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장이 더러워지고 피가 탁해지고 비만이 늘어감에 따라 더욱더 심각해지는 현대의 병입니다. 변비는 일시적인 임시 방편은 안 됩니다. 완전히 체질을 개선해야지만 변비에서 온전히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장은 음식물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고장이 나기 쉬운 곳이며 고장이 나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음식물은 위에서 2시간, 작은 창자에서 6시간, 대장에서 2시간 내지 4시간을 거쳐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죠. 그래서 장질환의 대표는 세균성 질환과 식중독 그리고 변비 등 3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장은 세균성 질환이나 식중독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나빠지면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장이 좋으면 장수한다고 옛말이 있듯이 장이 좋으면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70%는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경성적인 질환도 장을 고치게 되면 우울증을 비롯한 많은 신경성, 정신적으로 걸리는 병들이 예방될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과 다른 부위와의 관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장을 그냥 똥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배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대장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우리 면역력의 70%, 80%를 감당하는 모든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을 잘 다스려야지만 우리 몸을 생명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